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트리플 A 기업이 디폴트,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할까? 그들이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 칭화윤이 부도 위기 직면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칭화윤이가 11월 16일 만기가 도래하는 2200억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00억 규모의 회사채 중에서 169억만 갚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여러 기관들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칭화윤이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만기와 이자가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 만기일에 여러분이 돈을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은행은 결정하겠죠. 여러분을 파산시킬지 아니면 대출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이 여러분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빨리 돈을 갚아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칭화윤이는 중국의 국영기업이고 신용평가사로부터 트리플 A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트리플 A가 무너지나 자본시장 민낯 드러낸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이 기사 제목을 보니 이승환 형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어쨌든 지금 칭화윤이 뿐만 아니라 여러 국영기업 그리고 여러 트리플 A 회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융천 석탄전력 그리고 칭화윤이 동욱광전, 홍신반도체, BMW 협력사인 화천그룹까지 여기 나온 회사들은 상당수가 국영기업이자 트리플 A 회사채 등급을 보유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러한 최근 회사채 디폴트를 두고 중국 정부의 보증과 중국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범한 제가 봐도 의심스럽네요. 게다가 BMW 협력사인 화천그룹은 지난달 10월 달에 회사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도라뇨, 한 달 만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때 신용평가사에서는 그냥 이 기업 국영기업이네 회사채 트리플 A 등급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영기업들이 갑자기 부도를 맞자 중국 중앙정부도 뒤늦게 나섰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채권 사기 발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채무이행 회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회사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신용평가사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기 식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니겠죠. 그럼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거 문제가 없는지, 나라 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수출 25%는 중국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만약 중국이 크게 흔들리면은 한국의 경제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지금 괜찮은지 아니면 망할 것 같은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미국은 정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17-2018년도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쳤습니다. 디레버리징은 레버리징의 반대말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돈을 찍어내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행동은 모두 레버리징 정책입니다. 부채를 만들어내는 정책이죠. 하지만 디레버리징은 레버리징의 반대로서 부채 축소 정책입니다. 디레버리징 정책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상승시키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최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 이때는 시진핑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한창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면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 사업하다 망했지? 그러니까 그냥 망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한계 기업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17, 2018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채권의 디폴트 규모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영 민영기업 통틀어서 1600억 정도의 디폴트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중국의 정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채 축소가 아닌 부채를 늘리는 레버리징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졌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악재가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내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마구마구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중국은 다시 부채 축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코로나가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시중에 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한국 이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돈을 뿌릴 수가 없는 것이었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017년도처럼 디레버리징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 금리가 7달째 동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달리 사실상 유일하게 경기 V자 반등에 안착했기 때문에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를 7개월 연속으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돈 풀기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풀면 풀수록 자산 버블, 부채 비율 급증,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의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는 팬데믹 이전으로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 역시 팬데믹 때 잠깐 주춤거리다가 최근에 다시 6%대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중국은 아마도 2020년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를 보면 팬데믹 때 잠깐 주춤거렸다가 지금 다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의 경상수지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굳이 시중에 돈을 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도 모든 기업들이 망하게 그대로 두진 않습니다. 최근에 부도 위기에 처한 헝다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의 자금을 수혈받고 생명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그룹은 아직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이 회사를 살렸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회사채 디폴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라는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회사채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된 것은 2018년도부터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시진핑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실시돼 왔습니다. 이때 본격화된 공급 측 개혁에 따른 한계 기업 퇴출 정책과 금융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금융 규제 강화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서 2018년부터 회사채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하죠. 그래서 디폴트 규모가 2018년도에는 1200억 위안으로 급증했다고 하죠. 2019년도에는 1500억, 2020년 11월까지는 1300억 위안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1200억에서 15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망할 것이었다면 이미 2018년도에 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사채 디폴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중에 더 이상 돈을 뿌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망할 기업은 망해라.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 1200억에서 1500억 위안 수준, 이 정도만 파산시키고 필요한 기업들은 우리가 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코로나 위기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를 체계적인 신용 리스크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될 거라고 이 기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말이 많습니다. 회사채 디폴트 문제도 있고 중국의 인터넷 기업도 계속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와 달리 중국의 상해 지수는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팬데믹 때 2700까지 떨어졌던 주가 지수는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34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주가 지수가 몇십 프로 훌쩍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조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시중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여러 규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망하는 기업도 조금씩 나올 거라 보고요. 하지만 지금은 1200억 위안에서 1500억 위안 사이 중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나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하면
중국발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걱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진짜로 더 어려워지면 중국은 일단 기준금리를 내리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채 디폴트 규모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이 두 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